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6월 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일들을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었죠. 취임 첫날부터 그런 작업을 벌였는데 법원이 이번엔 또 알아서 엎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선 기간에 파기환송심,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린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을 대선 기간 중에 잡았다가 협박에 눌려가지고 대선 후로 미뤘죠. 미룬 날짜가 18일인데 곧 다가오는데 그 18일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의 위세에 눌려서 이제 사법부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재판이 지금 없어지는 나머지 5개 재판도, 나머지 4개 재판도 지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그냥 밀려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부터 숙고를 해야 되는, 우파 진영에서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개의 범죄 혐의로, 범죄 혐의는 7개죠. 그리고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게 과연 이 사법 제도가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존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했다. 서울고법이. 그러면은 해당 재판부가 선거법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재명의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 형법 84조 적용,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그 해석은 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아마 눈치를 보는 단계였을 텐데 서울고법이 먼저 재판을 멈춰버렸으니까 다른 재판부들도 이에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뭔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각 우파단체에서도 지금 바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조 재판장 이재건인데 그전에 이 협박에 밀려서 날짜를 변경을 해서 18일 대선 후로 변경을 했는데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조차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후 지정하겠다. 그리고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자, 헌법 84조를 그 논란이 많고 오히려 이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중론인데, 헌법학회의 중론이고 헌법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재판은 중단된 새로운 소추만 하지 못할 뿐이지 이재명처럼 진행되던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학계의 다수설이고 헌법 조문도 그렇게 충분히 해석하기 충분한데 이걸 그냥 서울고법이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후 지정이라는 것은 향후 재판 일정을 바로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인데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죠. 5년 동안, 만약에 이재명이 5년 동안 다 임기를 한다면은 5년 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후가 되면은 지금 어떤 재판 기록 같은 것도 어떻게 이게 5년 후에 다시 할지 재판부도 다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인들도 그때 되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고 또 공범들이죠. 공범들. 다른 재판도 공범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이 공범입니다. 김성태도 공범이고 그 공범들은 따로 재판할 것이냐. 위정교사 사건도 김전성 씨가 공범이죠. 그럼 공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지금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지금 우선 덜컥 위세에 눌려서 이 재판을 중단을 한다고 선언을 해버린 셈입니다.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논란이 있다기보다 우기는 것이죠. 이재명 쪽에서 우기는 겁니다. 그 재판이 멈춰야 된다고. 이 헌법 84조는 이 불소추 특권인데 재직 중 불소추, 그러니까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소추라는 것은 새로운 기소가 되는 것이 소추죠. 그런데 이거 소추를 기존에 재판 중인 것도 전부 다 중단된다.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해서 이걸 밀어붙이는데 법원이 위세에 눌려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법원이 재판도 불수주 특권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재임 기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만들고 있는 것이 있죠. 재판중지법. 대통령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예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법을 바꾸는, 그래서 면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그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범법자가 5개의 재판을 뭐 범법자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죄를 전부 다 사실상 없애버리는, 자, 이런 지금 시도가 진짜 현실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지금 오늘 재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위정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 항소심의 진행 중인 위정교사도 이 추후 지정으로 이미 재판을 멈춰 세웠죠. 선거 전에 알아서.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이 24일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럼 또 미루게 되겠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피고인 지금 이게 공판 준비 기일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후에 재판을 다시 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범들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상당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를 이제 법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취해버렸습니다, 오늘. 자,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이게 그대로 간다면은 사법부는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재판을 하지 않는, 이게 과연 사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입장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 민심이 과연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어제 전에 드렸다시피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51%가 있는데 대다수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것이 이제 30%나 되는 그 응답자가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는데, 그걸 지금 다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다 없애주려고 하는, 자,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전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어떤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어야 되고, 헌법 소원 같은 이 법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과연 여기서 이대로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을 것인지, 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슈가 오늘부터 이재명 임기 초반에 최대의 핵심 이슈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를 할지 지켜보고 또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